오늘은 4.5세대를 지나 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을 이어나간 두 나라의 3세대 전투기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두 나라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스웨덴과 중국입니다. 뚜렷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두 나라의 초기 전투기들에 비해 슬슬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3세대. 먼저 스웨덴의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은 1세대부터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스웨덴 사브사에서 만든 최초의 제트 전투기였던 J-21R은 당시 소련의 야크-15와 함께 프로펠러기를 제트기로 개조해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스웨덴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영국의 드 해빌랜드로부터 고블린2 터보제트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된 스웨덴은 엔진 문제를 잘 극복하여 1세대 전투기를 이어서 2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게 되는데요. J-21R에 이어 탄생한 J-29 툰란, J-29는 J-21R처럼 프롭기를 제트기로 개조한 것이 아닌 애초부터 제트 전투기로 설계되어 만들어진 전투기이며 그 별명이 플리간다 툰란, 즉 날아다니는 통이라고 불렸는데 뭉툭한 통처럼 어딘가 둔해 보이는 외형에 비해 빠르게 잘 날아다녀 1960년대 콩고 내전에서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반군을 제압하는 데 크게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제작된 복좌 초음속 제트 전투기인 J-32 란센을 거쳐 3세대 전투기에 이른 스웨덴. 스웨덴의 3세대 전투기는 사브 37 비겐으로 자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스웨덴 국방정책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오징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독특한 외형의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항공기 공장이나 경납고 등을 산속 깊숙한 곳이나 바위산, 땅굴 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전투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착륙 거리가 짧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비겐이 오징어처럼 카나드와 복합 삼각익 주익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주익 덕에 이착륙 거리 단축과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진 비겐. 그런데 이 비겐은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사이가 될 뻔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9년 비겐의 스톨 성능을 주목해 도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겐이 들어올 뻔했던 자리를 F5, EF의 면허 생산을 따내며 오늘날의 공군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만약 당시 비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오징어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다음 나라인 중국의 전투기는 2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소련의 신뢰성 높은 2세대 전투기인 미그-19를 라이센스 생산하여 J6로 운용하게 되고 이후 미그-21의 라이센스를 받아 개량 생산하여 나토 코드명 PCCAN J7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우호적 관계였던 J6 생산 때와는 달리 중소 결렬로 파국을 맞이한 두 나라의 관계로 인해 J7이 제작될 당시엔 소련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때라 J7의 프로토타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차츰 극복하기 시작한 중국의 J7은 나름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간 기종으로 개발되는데요. 결국 기술력의 축적으로 인해 자신감이 붙은 중국은 많은 개량형을 탄생시키게 되고 엔진의 추력 향상, 사출 좌석 개량, 신형 캐노피 채용, 연료 탱크 추가 장착 등을 통해 개량을 거친 중국은 F7B, J7E, F7M, F7P, F9MP를 거쳐 J7-3와 J7L형까지 파생되게 됩니다. 결국 J7을 통해 미그-21을 복제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소련의 전투기를 넘어설 계획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기종이 바로 중국의 3세대 전투기 나토 코드명 핀백 J8입니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기술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중국은 독자적인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결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J8은 역사의 순환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196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첫 비행이 1969년에 성공하게 되지만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양산은 1980년이 되어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기체의 결함은 종잡을 수 없이 이어졌고 J8의 생산은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뜯는 것이 바로 중국. J8 개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중국은 미그-23을 당시 소련과 사이가 틀어진 이집트로부터 구입해 연구 분석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등장한 개량된 J8의 설계들은 미국의 전투기는 물론 특히 수호이-15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외형은 여타 방법으로 카피할 수 있으나 레이더 등 전자장비는 중국의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80년대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가 됐던 틈을 타 미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여 중국은 1987년 노스롭과의 협력이 체결되어 1991년부터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1990년 계약이 파기되면서 중국은 소련이 붕괴한 후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야 기술 지원을 받게 되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J-82M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가 낀 듯 온갖 악재를 다 겪은 J-8은 그래도 4세대 전투기인 J-11이 도입되기 전까지 중국군의 최강 전투기로 활약했는데요. 곧이어 탄생한 4세대 전투기들에 의해 그 자리를 금방 내어주긴 했지만 4세대가 탄생하기 전 겪은 많은 일들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두 나라. 두 나라의 전투기 개발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